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부자를 만드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마이더스 터치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여러분들, 집중, 굉장히 흔하게 들어본 말이죠. 굉장히 간단한 말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다. 이렇게 단순함 때문에 사실 이 집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남용되고 쉽게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부자를 만드는 단순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이 집중을 하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지 부자가 되지 못할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집중할 수 있다. 여러분들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막 책을 오래 보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능력을 모을 수 있다. 내가 뭔가에 집중한다. 이것에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눈앞에 놓인 임무와 목표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집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삶의 방향이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도망가게 됩니다. 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뭔가 삶에 사소한 불편이 생긴다 이러면은 바로 하던 일을 그만두죠. 하지만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작조차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이 집중력 있게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늘 말하면서 초콜릿 케이크가 눈앞에 보이는 순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집중력이 없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정도 운동을 막 해요. 근데 몸 아파, 근육통 온다 이러면서 잠시 쉬더니 끝내는 하지 않죠. 이게 바로 집중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난 돈이 없어, 난 뭔가 투자할 자본이 없어, 이런 변명만 하는 거. 부자에 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한 능력이라는 것은 집중력이죠. 집중력이라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힘입니다. 이 집중력은 개발이 가능하고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하는 대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안전과 안정에 거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얘기할 것도 없고요. 집중을 하는데도 이제 실패하는 분들은 바로 집중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안전과 안정에 집중을 하더라. 똑똑한 학생은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집중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좋은 성적을 잘 받겠죠.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해진 월급과 정해진 연금을 받고 정해진 주말에 쉬고 정해진 날에만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삶이죠. 경제적자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정된 세계에서 그들이 가진 최선의 능력 발휘하지만 정반대에서 집중력 있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력이라는 이 단어를 포커스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 포커스. 이 포커스를 로버트 기요사키가 굉장히 의미 있게 풀어냅니다. 자기 자신은 포커스를 이렇게 생각한대요. 포커스, F, follow, O, one, C, course, U, until, S, successful.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은 성공할 때까지 한 길을 가라. 이게 집중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특히나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until successful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하면은 성공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죠?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것을 바꾸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성공의 비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성공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죠. 이 집중력은 또한 시간을 두고 측정하는 힘인데요. 예컨대 하루 정도의 다이어트,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이어트 식단을 한 달, 세 달, 6달, 1년 하는 것은 이제 어렵죠. 아무나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가 어려운 거죠. 돈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부, 명예, 여러 가지 커리어, 이런 모든 것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뒤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바로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집중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 한번 해보지. 내일 하면 되지. 아마도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대부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집중하고 있을 때는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거 죽는 한이 또 한다, 이런 의지만이 불타오른다라는 겁니다. 또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방향성도 없습니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가는 동안 그 목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리번 되면서 여기저기를 헤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뭔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이건 경제에 대한 책이니까 부자로 하겠습니다. 뭔가 내가 경제자유 이루고 싶다, 이렇다면은 그런 꿈을 가지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 꿈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환원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계속 그 목표를 높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목표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로 환원을 시키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면서 나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락한 상황에서는 집중력을 잃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에게 이것저것 맛있는 걸 갖다 주고 사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먹을 걸 싹 치우고 먹을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훨씬 더 수월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되죠. 상황이 결국 우리의 의지를 만들고요. 상황이 우리의 판단,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것이 성공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중력 있게. 그럼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것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집중하는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서 노력을 할 때 경제적 자유, 성공, 이런 것들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마이더스 터치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리더에게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전만 있어서는 말뿐인 리더, 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리더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비전을 수익이 나는 현실로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10명 중 9명의 사업가가 실패를 하는데요. 이 사업적인 전망을 돈으로 바꾸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 없으면요,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집중력,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떠한 것을 될 때까지 하는 힘,
이것을 로버트 키요사키는 집중하는 힘, 집중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8살쯤 학교에 가가지고 19살까지 거의 12년 동안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을 밟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런 학교가 이 학생들의 뭔가 잠재력이나 이 학생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는 학생들을 피고용인으로 만들어서 현실 세계로 내보내기에 가장 이상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어야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렇게 실제로 열심히 공부 그래서 했고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이제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식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혹은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를 꿈꾸는 게 일반적인 삶입니다. 다른 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죠. 특히 더더욱 부모나 가족 중에 사업가가 없으면은 그냥 이게 정상적인 인생의 그 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 대학 동기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대학을 나와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6가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게 뭐 6가지가 어떤 거였냐면은 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뭐 변호사, 뭐 회계사, 뭐 이렇게 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교수 네, 하나는 교수였습니다. 6가지 중에 우리는 사실상 선택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거기에 뭐 사업가라든지 다른 선택지는 전혀 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제 동기들이나 제 선배 후배를 봐도 다 이 6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갔고 이 얘기를 했던 제 동기도 대기업을 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공부를 잘하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표준적인 장래, 진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로버트 키요사키의 사분면인데요. 뭐 왼쪽부터 아래로 보면요. E, S, B, I로 이제 나눠져 있죠. E는 그래서 급여 생활자, S는 자영업 전문직, B는 사업가, I는 투자자인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E는 피고용인을 뜻합니다. 경비원, 프런트 안내원, CEO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피고용인이 되겠죠. 다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피고용인의 장점은 뭐냐? 수많은 혜택을 보장하는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찾는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대부분이 많죠. 그런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것을 종업원 기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 안정성, 고정된 월급, 칼퇴근, 보너스, 승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질을 버리지 못하면은 집중력 높은 사업가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S. 전문가 자영업자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하길 원하죠.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퇴직하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자기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속한 게 이제 S사분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의사들, 변호사들 이런 거 포함해서 뭐 작은 구멍가게, 뭐 김밥 가게, 음식점 이런 거 자영업 이런 거 다 포함해서 S입니다. 이 S에 속한 사람들은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급여와 혜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직접 사장이 돼서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S는 똑똑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 이제 그 고소득 직업군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좋은 학교 나오고 이래야지 이제 또 높은 연봉이 보장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그 피고용인에서 S 자영업자 전문직 뭐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급료나 보상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E나 S는 정말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거 좋아하고 뭔가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E로 가는 거고요. 근데 나는 그것보다는 자유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일을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S로 오는 거죠. 근데 S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법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고용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휴가를 내고 병가를 내고 공휴일에 다 쉬어도 정해진 급여가 딱딱 나옵니다. 근데 S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쉬면은 그날은 돈을 못 법니다. 쉴 새 없이 못 자게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냐? 이것도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은 B입니다. B. 사업가입니다. 직원이 500명 넘는 기업을 이끄는 사람을 이제 B 사업가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들은 세금을 가장 적게 내거나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뭐 한 3, 40명 뭐 규모의 중소기업 오너다. 왜냐? 웬만한 게 다 뭐 법인 돈이나 비용 처리해가지고 사실상 세금을 거의 안 낸다라는 거죠. 자기 급여 자기 급여대로 챙기고. 그래서 뭐 그래서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S 분면 아까 전문직 자영업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없으면 안 돼. 내일은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전문직 고소득자 자영업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B 사업가에 속한 사람들은요. 내가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 대신 일을 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죠. B 사분면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 전문직이든 자영업자가 오래 했어도 이 S에서 B로 넘어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S에 필요한 능력과 B에 필요한 능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는 내가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B는 이제 사람을 다뤄야 되거든요. 사람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기업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S에서 B로 넘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S를 그만두고 B로 오는 게 아니라 S를 해가면서 B 사업가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I입니다. I는 투자자입니다. E나 S는 대개 연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서 노후 대비합니다. 뭐 퇴직연금 가입하고요, ETF 사고요, 주식 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곳에 돈을 넣는다고 해서 투자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투자자들은요, 그냥 돈을 넣어서 뭐 주식 투자에 돈을 버는 이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이 투자자의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려면 뭐 신용도가 높거나 내 능력이 뛰어남이 입증이 됐거나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게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돈 빌리기가 쉽지 않다. 그 결론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E나 S에 내가 속해 있다 하면은 우리는 오른쪽 B나 I로 넘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E, S, B, I는 전부 다 각기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고요. 여기서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었을 때 비로소 경제적 자유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삶이 온 거고요. 왼쪽에 있으면은 뭐 급여 생활자는 뭐 돈을 많이 벌기도 쉽진 않지만 S에 속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유가 없죠. 돈은 많을지라도. 그리고 이제 B나 I를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B 사업가들은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내가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B인 것 같고, I는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내 돈을 버는 게 I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라고도 하죠.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시간, 돈 이것만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내 돈을 벌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죠? 오른쪽 B나 I에 속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해서 목표를 세우고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당신은 진짜 롤렉스인가 가짜 롤렉스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아빠와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아마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할 것 같아요. 뭐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마이더스 터치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5짜리 가짜 롤렉스를 샀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의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왜냐면은 진짜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롤렉스가 진짜 비싸죠. 뭐 1000만 원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본 부자 아빠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롤렉스 브랜드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니? 롤렉스 브랜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롤렉스는 성공을 상징합니다. 무언가 해냈다는 것,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짜 롤렉스 샀다는 거예요. 왜?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 아빠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가짜 롤렉스는 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느냐? 로버트 기요사키가 여기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내가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언젠간 진짜 롤렉스를 갖게 될 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부자 아빠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넌 알잖아.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롤렉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짜를 차고 또 가짜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가짜라는 의미다. 가짜만 가짜를 찰 뿐이다. 그것이 가짜 롤렉스가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가짜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워낙 똑같으니까. 하지만 자기 자신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자 아빠가 이 로버트 기요사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짜 롤렉스를 찾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똑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설령 진짜로 생각할지 몰라도 일단 나 자신은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 가짜가 결국 의미하는 것은 나는 진짜 롤렉스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가짜를 찾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는 너는 가짜 롤렉스를 찼어. 이 얘기는 난 가난해. 나는 진짜 롤렉스 살 돈이 없어.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가짜를 샀고 가짜를 차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아빠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너가 정말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 그럼 브랜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 만약에 운이 따라준다 이러면은 너도 브랜드를 하나 가질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것은 모조품일 뿐이다. 그럼 네가 만든 그 기업도 모조품, 즉 짝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없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브랜드가 없으면은 단순한 상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교수께 물어봐요. 뭐 상품이 되는 게 뭐 어때서요?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자 아빠가 그렇지 않다. 바로 동네 햄버거와 맥도날드의 차이다. 동네 햄버거는 브랜드로서 가치가 전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코카콜라 아시죠? 이 코카콜라라는 이름이 코카콜라의 기업 가치보다도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진짜 내 상품이 차별화가 되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징하는 것,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을 위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야지만 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고객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만 이 브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게 다 귀찮고 난 모르겠다 해서 브랜드 없이 브랜드를 키워놓지 않으면은 금방 내가 큰 성공을 하더라도 그것을 수도 없이 따라하는 다른 짝퉁들에 의해서 내가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롤렉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하는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구이고 무엇인가? 첫 번째,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하는가? 이 무엇 다음에는 언제나 왜라는 질문이 기다린다는 거죠. 왜 그 일을 하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과 왜를 항상 연결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무슨 일 하세요? 왜 그 일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항상 뒤따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통해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나를 깨운 것은 무엇인지, 실패한 적이 있는지, 5년 뒤에 나는 어디에 있을지, 유산으로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자기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여기에 대한 답들을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지 못하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문제인지, 무엇이 그런 문제를 유발했는지, 내가 사업을 그만둔다면 세상은 어떤 손실을 입게 되는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고객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구이고 무엇인가? 차별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 제품은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특이해서 어떤 경쟁 상대도 없다? 이것은 몽상가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좁은 곳에 집중하는 거죠. 뭐 그런 말 있어요. 뭐 닌텐도의 라이벌은 나이키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뭐 게임 회사랑 뭐 나이키랑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넓게 보면은, 좁게 보지 않고 넓게 보면은 애들이 게임을 하면은 나가서 운동을 안 하겠죠. 나가 돌아다니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나이키 운동화 팔리지 않겠죠. 그래서 뭐 닌텐도의 나이키, 뭐 경쟁자는 나이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고객 또는 잠재 고객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자 하는지 진솔하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다른 브랜드가 아닌 내 브랜드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사업에 대해서 25단어 이내로 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있게 나가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 내가 파는 상품, 뭐 물건들을 얘기할 수 있는지, 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고객의 관심과 시간을 그리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 비용,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차별화는 이제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브랜드는 진실하고 의미 있고 남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브랜드가 커졌을 때 진짜 롤렉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든 삶에서 성공하고 싶든 어떤 의미로든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남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직접적으로 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꼭 브랜드가 꼭 상품이나 서비스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도 브랜드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삶의 방향성, 그리고 또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질문들 해보시면서 내 사업이 정말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 차별성이 있는지,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 내가 꼭 해야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무수한 이것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룬다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큰 성공을 이룰까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은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게 딱 들어오실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마이더스 터치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은 무엇보다 작은 변화와 작은 생각을 구분해야 됩니다. 작은 변화와 작은 생각.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사업가가 드물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가들이
작은 변화에 소홀하면서 작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작은 변화는 소중히 하면서 큰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큰 부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은 변화는 무시하고 안 하면서 생각은 작게 한다라는 겁니다. S4분면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S4분면이라는 것은 로버트 키요사키에 따르면 이제 급여 생활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박하게 사고한다고 이야기해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긴 노동시간, 세금, 치솟는 물가, 정부 규제에 불평은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죠. 신선한 음식 재료, 손님들에게 깍듯한 태도, 깨끗한 테이블보, 무료 음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신경 쓰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아가면서 여기에만 쏟는다면은 절대 큰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작은 생각들이 결국은 오랜 시간 일하면서 적은 돈을 벌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저도 보면은 이게 참 노력과 그 결과, 성과라고 할까요? 그게 꼭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저 친구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 근데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버는 이런 일들이 현실인 거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차이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로버트 키요사키는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은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작은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건데, 그럼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작은 변화란 것은 무엇일까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작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업 세계에서 경쟁 우위라고 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 경쟁 우위는 사업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작은 변화, 더 빠른 피자입니다. 더 빠른 피자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들도 생각나지 않아요?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가 유명한 게 30분 안에 피자를 갖다 준다잖아요. 이 30분 만에 피자를 가져다 준다는 이 작은 약속, 이것이 도미노 피자라는 어마어마한 브랜드를 만든 거죠. 아주 사소한 약속이지만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작은 변화, 언제나 최저가. 사실 고객이 무언가 물건을 살 때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싼 가격에 사는 거죠. 월마트는 이 최저가라는 아주 단순한 이 메시지, 작은 약속을 지켜서 사업을 구축한 비즈니스 사례입니다. 언제나 최저가. 그리고 세 번째, 다음날 배송. 페덱스는 다음날 배송이라는 약속을 한 이제 배송 업체죠. 다음날 배송이라는 것은 미국은 땅덩이 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배송이 뭐 하루 만에 오는 경우가 없는, 우리나라는 뭐 하루가 너무 일상적이지만 미국은 뭐 일주일, 뭐 2주일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덱스는 우리는 다음날 배송해 드립니다. 이 아주 사소하고 작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 약속을 했던 거고, 이것이 고객들에게 울려서 결과적으로 가장 사업을 잘하는 택배 회사, 배송 업체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아주 이런 작은 변화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잘하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낼 씨앗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 사례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가장 먼저 물론 이 로버트께서 미국의 사례를 들었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서 큰 비즈니스를 성공시킨 이런 기업들 떠올렸을 때, 그 치킨 브랜드 중에서 BBQ 치킨, 여러분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BBQ 치킨이 다른 치킨 업체들과 차별화된 포인트는 무엇이었냐 생각해보면은,
자기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치킨을 튀긴다. 좋은 기름으로 치킨을 만든다 였거든요. 그게 사실은 기름이라는 게 치킨집에서는 굉장히 그 원가 요소가 큰 것 중 하나고, 또 뭐 하나의 기름을 굉장히 오래 쓴다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BBQ는 이 기름으로, 우리는 무조건 좋은 기름, 최고의 기름으로 치킨을 만들겠다, 이 작은 변화를 약속했던 거고, 그것이 오늘날 BBQ를 만들었던 아주 큰 경쟁력이 됐던 거죠. 또 이와 비슷한 치킨 브랜드로 또 유명했던 게 60개 치킨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 기름을 이제 한번 쓰면은 거기 뭐 100마리, 200마리 튀기면 기름의 질이 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0마리인가를만 튀긴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60마리만 딱 튀깁니다. 한 번 기름으로. 그래서 그 튀긴 순서를 이제 같이 적어서 보내주는. 그래서 차별화가 된 거죠. 그 기름 뭐 산화되고 뭐 안 좋은 기름, 뭐 안 그래도 치킨이 좀 몸에 나쁘다는 얘기가 많은데 뭐 오래된 기름으로 쓰고 산패된 기름으로 튀기면 당연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그런 우려를 알았고, 당연하지만 아주 단순한 약속이죠. 우리는 딱 60마리까지만 튀긴다. 이 60마리가 뭐 다른 업체들보다 덜 튀기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다른 업체들도 한 60마리 정도 튀기면은 이제 기름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다 바꾸는 거였는데, 이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이제 업체가 이제 제가 알기로 60개 치킨, 60마리만 튀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번호를 써주는 거죠. 몇 번째 튀긴 건지. 결국 이것이 수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들 사이에서 경쟁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나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차별화가 된 포인트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나의 작은 변화, 나의 작은 약속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찾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부를 창출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의 그 디테일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